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새는 돈을 막는 것, 이게 바로 재테크의 시작일 텐데요. 과도한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아주는 가성비 좋은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일반 보험보다 최대 25% 저렴한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요. 어린이 보험이 최근에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김정덕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납입 기간 중에 중도해지만 않는다면 일반 보험보다 최대 25%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무해지 보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새는 보험료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장 분석을 해드리다 보면은 보통 한 4인 가족의 이제 증권을 들여다보다 보면 연금이나 저축을 제외한 순수한 보장성 보험료로 4인 가족이 100만 원을 웃도는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100만 원을 웃도는 경우가 종종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료를 또 많이 낸다고 해서 보장이 제대로 잘 돼 있고 크느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장 분석을 해주다 보면 많이 여쭤봅니다. 이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게 됐냐라고 여쭤보면 대부분이 뭐 동네 엄마들 뭐 유치원 모임 하는 데서 누가 보험회사 들어갔다, 아니면 뭐 신우가 보험회사에 근무한다, 아니면 가족 친척 이런 경우로 인맥을 통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작게는 직장 상사의 뭐 사모님이 뭐 보험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됐다. 또 이런 경우는 또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또 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뭐 중간에 손도 못 대고 해지도 못하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까지 이렇게 인맥이나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생각에 많이 빠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새는 보험료를 바로 잡자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기대 수명이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제대로 아니면 작게나마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 산다는 게 아마도 축복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제 그 새는 보험료를 좀 잡아보는 그 새는 보험료로 노후도 조금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 무해지 보험으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요. 오늘 이제 강의의 대부분은 이제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 옛날 보험이 좋다라고들 많이 하지만 어린이 보험만큼은 옛날에 가입한 보험 못지않게 굉장히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보장의 폭도 훨씬 넓고 또 가성비도 뛰어나서 옛날 보험 못지않은 무해지 어린이 보험 굉장히 좋아서 오늘은 이걸로 기본적으로 새는 보험료를 좀 잡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보험이 좋다 해도 기본적으로 꼭 가져가야 될 담보들이 있죠. 그래서 암과 이대 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필수로 선택 아닌 담보로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암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대부분 유사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과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요 네 가지만 유사암에 들어가고 나머지 뭐 남성으로서는 뭐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또 여성으로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게 소외감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인 네 가지의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들어가는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특약으로 고액암을 또 따로 준비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액암에는 기본적인 5대 고액암 하면 식도암이나 췌장암 또는 뇌암, 골수암, 백혈병 등등이 있고 또 여기에 5대가 아닌 10대로 들어가게 되면 간이나 담낭, 기관지, 폐 쪽도 이제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암에 플러스 특약으로 고액암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게 D코드 나왔죠. D코드가 바로 제자리암입니다. 여기 환자분도 이제 치질 수술하다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암인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암 진단비도 유사암의 포커스는 좀 굉장히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을 제외한 이대 질환, 바로 뇌하고 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이대 질환으로 우리가 거듭 계속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기존의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뇌출혈 진단비로 가입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객님들은 저희가 상담을 해주다 보면 뇌 쪽 하면 다 뇌출혈 환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가입한 증권회가 다 뇌출혈 진단비로 돼 있기 때문에 뇌혈관 환자다 그러면 뇌출혈 환자로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뇌혈관 환자 중에 10분 중에 뇌출혈 환자는 2명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뇌 쪽 질환의 진단비를 준비할 때는 최소한의 뇌출혈을 포함한 그리고 뇌경색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뇌졸중 진단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뇌졸중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뇌혈관. 뇌혈관이라는 거는 뇌출혈도 들어가고 뇌졸중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이나 뇌혈관 질환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뇌 쪽 질환하면 대부분 조기 검진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받기보다는 혈관 쪽에 진단받기가 굉장히 쉽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도 이 뇌 쪽이나 심장 쪽의 질환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필히 뇌혈관 질환으로 어린이 보험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도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똑같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로 들어가죠. 그런데 대부분 심장도 급성 심근경색보다 범위가 넓은 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생명보험사에는 없죠. 손해보험회사에서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나오는데 대부분 심장에도 이 협심증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심장 이제 이것도 바로 입원도 안 하고 스텐트 삽입하면서 바로 통원으로 치료가 되는 조기 검진에서 다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비를 크게 준비할 때는 암과 뇌와 심장 가장 중요한 부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넓은 부분을 꼭 분석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바로 이게 뇌혈관 진단서죠. 최근에 받은 건데 이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바로 앞전에 I67입니다. 기타 뇌혈관 질환이죠. 대부분 조기 검진에서 발견되는 게 I67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뇌혈관 질환, 이분도 이제 두통도 있다, 어지럼도 있다, 속도 쓰리다 이래서 그냥 병원 가서 검사받고 진단서 끄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뇌혈관 질환.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가 되어 있었으면 목돈으로 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50이 넘으신 분이어서 과거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이 없어서 받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진단서를 받고 오셨어도 이분은 뇌혈관 질환의 I67 코드가 이렇게 중요한 코드인지를 이분은 모르셨어요. 그래서 그냥 진단서 하고 이제 통원비 쓴 거 해서 청구하려고 했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고객님도 몰랐던 부분이고 바로 또 심장질환 진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협심증, 그죠? 아까 앞전에 바로 얘기했던 I20 협심증.
바로 내가 심장에 조금 두근거리고 찌끔찌끔해서 가서 그냥 심전도 검사해서 받는 게 바로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나 심장 그리고 또 암도 요즘은 다 조기 검진으로 인해서 조기에 발견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보험만큼은 폭이 굉장히 보장의 혜택이 넓은 부분은 꼭 체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암도 돼 있고 뇌나 심장도 돼 있는데 이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거는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질병 후유장애인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지금 현재 각 보험사가 있는 회사만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제 이번 달 4월 1일에 조금 보장의 폭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놓치고 갈 수 없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가성비가 최고 갑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장이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몸에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이제 보장해주는 질환인데 이 질병 후유장애는 80% 미만. 그러면 언제부터 되냐면 3%부터 가능합니다. 3%부터 가능한데 회사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3% 이상부터 되는 회사도 있고 또 최소 20% 이상부터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좀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질병 후유장애는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3가지 부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게 신경계. 이거는 이제 치매를 동반한 어떤 정신적 행동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중에서도 또 씹어먹는 기능장애 들어가고요. 귀, 눈, 팔, 체간골. 이거는 이제 그 뼈 사이사이 얘기하는 거겠죠. 어깨, 골반, 빗장, 가슴뼈 등등. 그리고 이제 발가락, 손가락, 척추, 장기. 이제 우리 5대 장기 들어가죠. 안에 5대 장기를 포함한 모든 장기 다 들어가고 외모, 외관상에 어떤 장애가 남는 것, 또 다리에 후유장애 남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질병 후유장애는 총 13가지의 이 질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상을 좀 해드리는 담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히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담보 중에 하나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질병 후유장애 말은 많이 들었지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듣는 게 보면 질병 후유장애 만약에 5천만 원 어린이 보험에 5천만 원 준비를 하게 되면 자, 가장 작은 프로테이지로 보겠습니다. 5% 후유장애가 낳는 게 한 귀의 청력에 아주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이거를 5% 후유장애 진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분류표에서도 가장 작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유장애로 봐도 우리가 5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담보를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5% 해서 약간의 장애가 남아도 250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담보가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임플란트 하고 치아가 빠지고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급률이 가장 낮은 치아 5개. 그러니까 치아 5개 임플란트 했다 그러면 이게 후유장애 들어갑니다. 그래서 치아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겼다 이러면 바로 5%. 5천만 원 가입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250만 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듣는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보청기 착용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을 하고 시간이 지나도 후유장애가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청기 사용료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간골,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슴뼈나 빗장뼈, 갈비뼈 이런 데 기형이 남길 때 10% 후유장애 진단을 줍니다. 10% 후유장애. 이게 뭐냐면 오목가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목가슴입니다. 가슴, 앞가슴이 움푹 들어간 가슴. 이거는 조금 선천적 질환이죠. 그러나 이제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데 이것도 후유장애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뼈에 어떤 뚜렷한 기형이 남았죠. 그러면 10% 후유장애. 그죠? 그러면 5천만 원에 10% 하면 내가 오목 가슴을 갖고 있어도 500만 원의 후유장애 진단비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별로 이렇게 각각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올 수 있는 질환들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요즘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정신행동장애 신경계, 바로 신경계. 우리가 대표적인 예는 치매입니다. 치매. 우리가 치매보험에 준비를 따로 많이들 하죠. 암보험도 있고 이대질환도 있고 다 있는데 치매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치매보험을 또 준비하게 되는데 치매보험에서 경증 치매를 해주는 담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중증 치매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조금 최근에 기억을 계속 잃으니까 이제 검사를 해보죠.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를 처음에 많이 진단을 받고 거기서 이제 조금 발전되는 게 이제 치매입니다. 경증 치매. 근데 보통 경증 치매에서 최근 기억을 많이 잊고 해도 솔직히 경증 치매는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많이 줘야 200만 원 전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의 치매가 들어가요. CDR 척도 2점. 요즘 CDR 척도 1점 이상의 치매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경증 치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보장 금액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CDR 척도 2점 이상이면 약간의 치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후유장애를 얼만큼 주느냐? 가입 금액의 40%를 줍니다.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질병 후유장애에 5천만 원 가입을 했을 때 40%면 5, 4, 20, 2천만 원. 그러면 경증 치매 진단 치매보험 따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이게 보장이 훨씬 더 높죠. 그죠?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유력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경증 치매, 약간의 치매. 그래서 치매보험이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15년도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보면 노인 중 10명 중에 1명은 치매라고 합니다. 1명. 근데 10명 중에 1명은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반 이상은 경도인지 치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3년 안에 치매 환자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또 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담보에서도 경증 치매로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치매 환자는 여러 가지 질환을 원인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알츠하이머, 또 우리가 잘 아는 파킨슨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어떤 퇴행성,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 기능을 점점 상실하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 또는 뭐 우울증, 뇌종양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런 경증 치매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질병 후유장애 담보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커스가 우리 자녀보험 만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보험이 옛날 보험이 좋다 해도 지금 현재 자녀 보험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장의 폭이 굉장히 넓고 또 과거에 어린이 보험 많이 준비하신 분들 질병 후유장애 담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같이 탑재해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만큼은 과거의 보험보다 훨씬 지금 꽤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보통 일반암 이제 이게 20년 납에 100세입니다. 20년 납에 100세 만기고 남자아이 13살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갱신 없습니다. 모두 비갱신이고 모든 담보가 20년 내고 보장은 100세까지 보는 보험이고 보통 이제 암이죠. 암, 일반암. 아까 유사암 4가지를 제한 모든 거는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암 2천만 원에 뇌혈관, 아까 뇌경색,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 2천만 원, 또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3대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씩 들어가고요. 거기에 상해라는 건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얘기하죠. 다쳤을 때 상해 후유장애 3%부터 그리고 또 질병 후유장애 3%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3대 질환은 각 2천만 원이지만 여기 질병 후유장애는 5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납에 비갱신으로 100세 보장이고요. 이제 유사암은 일반암에 20% 들어갑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가입했으면 유사암은 400만 원 들어갔겠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13살 남자아이로 비갱신으로 무해지로 했다 그러면 한 달 보험료가 56,119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준비했던 것처럼 중간에 뭐 납입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 조금씩 나오고 하는 그런 일반형 보험으로 했을 때는 87,500원입니다. 그럼 대략 3만 원 정도의 보장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해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거를 내가 중간에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쭉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보장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 보면서 많이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무해지로 보장의 폭이 훨씬 담보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해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해지 환급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를 준비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100세
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 절감 차원에서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자녀 이렇게 한 자녀로 했을 때도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이렇게 3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 진단비와 후유장애 이런 걸로 준비했지만 13세 어린아이 여기에 실손 보험과 그리고 이제 또 크면서 다치는 어떤 배상 책임이라든가 상해 담보 이런 보험을 같이 가져가도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13세 어린이 한 10만 원 정도 선이면 100세까지 충분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보험입니다. 이 앞에 자녀 보험은 A 보험사죠. A 보험사. A 보험사고 이 뒤에 이제 성인 보험도 이제 이렇게 무해지 환급형이 있습니다. 무해지 환급형이 있는데 이거는 B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어린이든 성인이든 한 회사에 보장의 폭이 넓게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보험에 포커스가 좀 넓은 그런 좋은 회사가 있고 또 성인보험으로 가성비 좋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녀보험은 A보험사 또 이 성인보험 B보험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3대 진단비 그냥 2천만 원 넣습니다. 여기는 이제 40세 남성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에는 제가 이제 후유장애 진단비는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40세, 50세 질병 후유장애 정작 필요할 나이긴 한데 기본적인 담보 외에 이런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 질병 후유장애 담보 이렇게 좋은 가성비 좋은 담보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또 기본 담보를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뭐 사망 담보, 질병 사망 담보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인 보험에는 제가 3대 진단비와 그냥 5대 기간 수술비 그리고 뇌혈관 수술이 아까 들어간다 그랬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 코드가 여기 들어가고 또 뇌혈관, 뇌졸중, 뇌경색 또 뇌혈관 코드가 다 들어갑니다. 뇌혈관 코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뇌 쪽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 200에서 300만 원씩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성인은 3대 진단비와 또 5대 기간 수술 특약 그리고 2대 질환 수술 특약 따로 준비를 하시면 보통 무해지로 지급을 보장 준비를 하게 되면 한 달에 5만 원이 조금 안 되죠. 남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일반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77,000원. 그 여기도 근 3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렇게 새는 보험료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는 무해지 보험이 없었죠. 다 납입하는 기간 내에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없고 또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일반형보다 훨씬 더 해지환급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장의 폭을 넓게 좋은 보험을 가져가게 되면 해지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해지로 해서 보장 넓게 새는 보험료를 좀 잡아가자. 그리고 이제 현재 어린이도 이렇게 폭넓은 보장으로 미리미리 좋은 담보들은 체크해서 가져가자 하는 게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중에도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의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만 30세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익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의 시간에도 들어봤는데 오늘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모두 다 파헤쳐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할 거고요. 전문가님, 아직도 그러니까 만 30세, 현재의 나이로 31살까지도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예. 현재까지는 보험 나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어린이 보험은 일반 성인 보험에 비해서 보장 범위나 보장의 크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나이라고 한다면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 보험에 관해서 받는 질문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보험을 100세 만기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30세 만기로 가져가야 되냐인데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20세가 넘은 성인의 경우라면은 당연히 100세 만기로 할 테니까 논외로 하고요. 어린 자녀분들의 예를 든다면 30세 만기로 가입할 때의 장점은 당연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예, 예. 보장범위라든지 보장 크기를 최대로 해서 30세 만기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월 납입 보험료가 한 3, 4만 원 정도에 충분히 다 크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네네.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녀가 30살을 넘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본인이 보험을 새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네네.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어릴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만 30세 정도가 되면은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지거든요. 보험료도 많이 비싸진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10년, 20년을 또 납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생기고요. 총 납입 보험료는 당연히 처음부터 100세로 가입했을 때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간혹 가다가 30세가 되기 전에 자녀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30세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 가입이 좀 힘든 상황, 그런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좀 우려가 되는 점이기도 하고요. 예. 사실 그런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과 100세 만기로 가입할 때 보험료 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워낙 비쌌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30세 만기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해지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도 무해지 보험이 나왔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거든요. 약 최대 40%까지도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같이 3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것과 같이 꽉 채워서 100세 만기로 다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7만 원, 8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가입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30세 만기냐 100세 만기냐 이런 것을 경제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조금 줄지 않을까.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린이 보험도 무해지 보험이 나왔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무해지 보험이 워낙에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해지 환급금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무해지 보험이 해지 환급금이 없다, 그냥 아예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납입 기간에는 역시 해지 환급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요. 그런데 납입 기간이 끝나는 20년 납입을 예로 들었을 때 이 납입이 끝나는 20년부터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지 환급금이 일반 보험하고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약간의 오해고, 납입 기간에만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조금 그림으로 한번 보자면은 네. 이런 식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납입 기간에는 해지 환급금이 없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으로 보실 때는 해지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해지 환급금이라는 것은 사실 해지를 해야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네. 보통의 경우 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일반 보험의 경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은 어차피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보험료를 한 1,000만 원 납입하고 중간에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서 보험을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돌려받았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고요. 예.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면 돌려받는 3, 400만 원은 없지만 어차피 내가 낸 돈은 1,000만 원이 아닌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 돈을 먼저 냈느냐
아니면 뭐 먼저 내고 돌려받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조금 덜 냈느냐, 예. 이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생명보험에 있는 해지환급금 같은 경우는 연금 전환도 되고 해지환급금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환급금을 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다 손해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봤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적립보험료를 내가 많이 설정하지 않는 이상 결국 이 100세가 되는,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결국 0입니다.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해지환급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보시면 60세 혹은 70세 정도에서 해지환급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미 내가 보험료를 다 낸 상태에서 내가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나이에 굳이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납입기간에 없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만 30세가 넘지 않았다면 성인보험보다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만큼 보장의 폭이 넓고 또 보장의 크기도 크기 때문일 텐데, 어떤 특약들을 얼마나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우선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80% 미만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한 5천에서 7천, 최대 7천까지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성인분들, 특히나 이제 50세가 넘으신 분들은 1, 2천밖에 가입이 안 되는 것이 어린이 보험에서는 5천에서 7천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암 같은 경우도 최대 한 보험에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특약들은 무해지라고 하더라도 사실 보험료가 좀 비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그렇게 다 채워서 가입을 한다기보다는 뭐 80세까지는 1억, 90세까지는 뭐 한 5천, 그리고 뭐 100세까지는 3천, 이런 식으로 복층으로 설계도 가능하다라는 점,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보험에서는 뭐 600만 원이나 700만 원 정도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의 경우도 뭐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어린이 보험에서는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병 후유장애나 뇌의 가장 많은 범위를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 네. 예, 그리고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질병들은 사실 중요하고 의료비 지출도 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성인보험으로 가입하냐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냐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같은 나이라고 해도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예.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하고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해지 보험이냐 일반형 보험이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이 네. 같은 보험사에 같은 나이에 자녀가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성인 보험이냐 어린이 보험이냐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나 크기가 당연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의료비 지출이 큰 이러한 진단비 같은 경우들은 사실 사람이 아무래도 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그동안 이 그림은 참 많이들 보셨을 텐데, 사실 이제 뇌나 심장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암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도의 어떤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사망률은 이미 암을 넘어선 정도의 위험한 질환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졸중 이런 것을 가입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와 건강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뇌출혈만 가입돼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네. 그러다가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이 발생한 후에 그때 가서 이제 보험에 좀 관심을 갖고 나면 나는 왜 뇌출혈까지밖에 안 돼 있지? 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히 젊은 나이에는 이것까지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보험을 잘 모르고 가입하다 보니까 급성심근경색까지만 보장을 받다가 협심증이 발병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젊고 건강한 나이에는 대부분 보험이나 건강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가 이제 생기고 나면 태아보험을 보다가 조금 보험에 관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네. 사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관심이 좀 아프기 부족하거든요. 전까지요? 예. 본인의 몸이 뭔가 이상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10대나 혹은 20대가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본인의 보험을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그 나이가 되면 이미 40, 50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당연히 뭐 어린이 보험은 당연히 가입도 안 될 뿐더러 네. 성인 보험을 알아본다 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굉장히 많이 좁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어린이 보험은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내 자녀의 보험을 준비해주는 보험이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멀리 바라보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강의에 나왔지만 질병 후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성 질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리한 그런 특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은 거의 와닿지 않는 질환들이 또 많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그냥 8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80세보다는 90세, 90세보다는 100세로 가입할 때가 훨씬 더 질병후유장애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지만 100세는 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최소한 90세 정도는 한번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진단금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갱신형을 섞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해지 어린이 보험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는데도 갱신형 특약을 섞어서 가입하는 경우 혹은 중요한 특약, 비싼 특약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니까 갱신형 특약을 섞어서 가입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갱신형을 가입하게 되면 20년 납입이 아니라 자녀가 그걸 이어받아서 70년 납, 80년 납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암진단금의 경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비갱신형과 갱신형의 보험료 차이, 이거는 암보험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보험사의 보험이고요. 비갱신형 보험의 경우는 20년 납입을 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약 560만 원 정도를 납입하는데 갱신형 보험의 경우는 물론 이것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예시표대로입니다. 이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예시표대로만 보더라도 3배 정도의 보험료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렴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괜히 비싼 특약을 갱신형으로 들어놨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또 바꿔야 되거나 또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보험을 또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남자 40세 정도의 암진단금 1억을 가입하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 때는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니까 나는 1억을 가입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했다. 이러면 잘 가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자녀가 자라서 40세 정도가 되면 그 보험의 갱신 폭이 엄청나게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작 암진단금이 필요한 나이가 돼서는 이 보험을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갱신형을 가입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어린 자녀의 경우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암진단금을 1억 원을 준비했는데 이게 갱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게 부담스러워서 좀 줄이고 싶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암진단금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고민을 할 텐데요. 네. 암진단금을 내가 1억을 가입했어도 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요즘 손해보험의 그 보험 증권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암진단금 특약 옆에 괄호 열고 네. 감액 없음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감액 없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특약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감액을 할 수는 없다. 줄일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암진단금을 갱신형으로 들어놨다가 그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이거를 좀 줄일 수 없나라고 알아보면 줄일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암진단금 특약을 빼든지 아니면 그 보험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암진단금은 또 다른 곳에 새로 비갱신형으로 또 가입하든지 이런 좀 보험료가 2배, 3배 발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미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뭐 10년, 20년 갱신형으로밖에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건강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또 네.
내가 보험은 워낙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데 암이나 뭐 뇌나 심장만 조금 더 받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갱신형으로 가입할 수 있겠으나 이런 어린이 보험, 길게 보고 가입해야 되는 보험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갱신형을 넣어서 나중에 골칫덩어리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이제 자녀의 보험을 가입하는 어린이 보험이니까 신경 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암 진단금을 1억을 넣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 그 진단금이 크다. 이것만 보실 게 아니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즘 암에 대한 보험사들의 구분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뭐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같은 유사암은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보시는 대로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립선암, 뭐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대장전망래암, 또 화면엔 없지만 난소암, 이러한 암들에 대해서 10%, 20%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고 100% 다 지급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보험에 관심이 없는 내 자녀의 보험, 10년, 20년 후에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은 내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도 꼭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정말로 내 자녀의 보험을 꼼꼼하게 챙기시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꼭 한번 챙기셔야 되고요. 또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신경을 잘 안 쓰시는 부분이 몇십 원밖에 안 되는 보험 특약이 있어요. 네. 보험료는 내가 내는 돈은 몇십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확률도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하시기 쉬운데 말씀드리는 대로 당연히 확률은 적어요. 하지만 이식 수술비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각막이나 뭐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것은 의료비입니다. 근데 내가 내는 보험료는 몇십 원밖에 안 되지만 내가 받는 금액은 2천만 원,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네. 이식 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별로 이럴 확률은 적지 않을까 하고 그냥 빼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은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고 오히려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시다면 보험 특약 중에 중증, 중대한, 말기, 만성 이런 말들이 붙어있는 특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확률은 적은데 보험료가 또 의외로 비싼 특약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특약들을 차라리 제거를 하시더라도 가성비를 잘 따져서 가입을 하셔갖고 내 아이의 보험에 구멍난 곳이 없게 정말로 탄탄하게 내 아이가 커서도 뭐 보험을 별로 신경 안 써도 부모님이 잘 가입해 주신 보험만으로 충분히 100세까지 다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이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린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민중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네. 사실은 이 보험료가 너무 많거나 네. 또는 자녀 보험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내 보험이나 우리 부부의 보험도 너무 많이 보험료가 나가기 때문에 자녀 보험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맞아요. 많다. 이런 네네.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보험료를 낮추면서도 보장 금액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드는 게 보험이니만큼 꼭 보험료가 세지 않도록 리모델링이나 혹은 아니면 내 보험에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방송 보시고 전화나 문자 주셔가지고 굉장히 내 보험을 조금 짜임새 있게 만드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 30세 이하도 무해지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 자녀의 보험 점검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험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보내주십시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예, 점이 예.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 애들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애들 보험을 자녀가 3명입니다. 예. 3명인데 아. 15년납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었는데 예. 요즘에 뭐 친구들도 그렇고 뭐 100세 되시다 보니까 35세 만기면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갈아타려고 하면은 애들이 성인이 돼도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실질상으로 부담이 좀 많이 돼서
어떤 게 중요한지 좀 몰라서 추가 보완이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저희 보내주신 증권을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세 분의 자녀가 다 이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셨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받아봤습니다. 메리츠화재 자녀 애찬 종합보험을 세 분 자녀 모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납입기간 15년 납에 보험기간은 35세 만기로 돼 있습니다. 문의사항 다시 한번 볼게요. 세 분의 자녀가 있다 하셨는데 자녀들 성인보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시고 김정덕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10년 전에 가입하셨어요. 5년만 납입하면 납입 기간은 끝나죠. 근데 이제 네, 애들 보험이 35세 만기로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게 많이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전화 굉장히 잘 주셨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세 자녀가 11만 원에 15년 납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긴 적립 부분도 적지 않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주신 증권에 보니까 보장 내용이 그렇게 퍼펙트하게 충분히 여러 가지 담보가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상의 의료 실비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혜택이 큰 담보 중에 하나가 일반상의 의료 실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비 3천만 원 한도, 또 통원은 10만 원 한도, 그리고 이제 배상 책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대 질환인 뇌나 심장의 담보도 없습니다. 암 진단비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굉장히 잘 주신 게 35세 만기가 많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좋은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담보 같은 경우는 갱신이기 때문에 이런 거 배서로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 배상도 이제 2008년도 가입하면 대물로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자녀 배상 담보도 빼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의료기술 발달해서 통원비가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비 해주는 것도 이 질병 입통원도 담보를 빼시게 되면 제가 대략적 경험으로 보면 한 11만 원이 월 한 4만 원 정도로 해서 7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오늘 강의했던 걸로 이제 보통 이제 자녀분이 위에가 따님들이시죠? 예, 따님이고, 20대하고 10대로 대략 보험료 산출을 해봐도, 이제 크게는 여유있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3대 진단비 한 2천만 원 정도 하시고, 질병후유장이나 어떤 수술 특약 해서 세 자녀 해도 한 19만 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진단비를 더 크게 가져가신다 하면, 월 보험료가 더 올라가겠지만, 기본 맥심으로 가져가게 되면, 진단비 한 2천에 뇌혈관 허혈성 다 들어가고, 후유장애 수술 특약 들어가도, 세 자녀 합해서 한 19만 원, 그러면 이제 기존에 11만 원이 4만 원으로 한 줄어들면 총 보험료가 11만 원에서 한 23만 원 정도 하게 되면 한 12만 원 정도 늘어나면 보장이 100세까지는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보가 이제 이 보장이 아까 제가 방송에서 강의했던 보험으로 제가 설계를 했을 때가 이제 무해지 보험으로 했을 때가 이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돼요. 그러면 지금 내시던 것보다 한 12만 원 정도 늘어나는 정도로 해서 100세 보장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다. 어떠세요, 시청자님? 세 사람 다 지금 그렇게 가능하죠? 네네네, 합해서. 예. 지금 기존에 가입하신 것도 세 자녀 합해서 가입해 놓으신 거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 그러면은 실질상으로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담보 부분 일부 빼고 그럼 4만 원이 들어가고. 네네네, 맞아요. 네, 나머지 이제 추가해서 토탈 보험료가 이제 수정을 했을 때 23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렇죠. 이거죠? 기존에 4만 원하고 합해서 23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님이 여기에서 담보를 조금 더 늘리거나 네네. 추가하고 싶으신 담보가 있으시면 조금 보험료는 또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맥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시청자님 어머님이 아니고 이렇게 아버님께서 자녀 보험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버님들이 자녀 보험을 들고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예, 문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실시간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풀어볼까요? 1295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암보험을 알아보니까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이 있던데요. 어떤 걸 가입하는 게 더 좋을까요? 만기 환급형은 비싼 대신에 나중에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라고 합니다. 만기 환급형이 더 유리한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보험료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민중 전문의. 맞습니다. 만기 환급형은 비싼 대신에 환급금을 돌려주는 게 맞는데요. 다만 이제 이 만기가 언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문자 주신 분이 몇 세 만기를 가입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지만 네. 만기 환급형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세 만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100세에 돌려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축도 되고 암도 보장받고 좋지 않나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지만 차라리 그 돈을 분리해서 순수 보장형을 가입하고 나머지 돈을 그거 가지고 저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붙는 복리 저축의 효과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굳이 만기 환급형을 해서 내가 낸 돈만 돌려받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나 화폐 가치 하락 정도를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 보장형을 가입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가 암에 안 걸리면 이거 순수 보장형으로 했다 암에 걸리지 않으면 이거 다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손익을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보험 플랜 119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납입기간 안에 해지만 않으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 무해지 보험, 성인보험, 어린이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는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보험 플랜 119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